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상식인가 아니면 자팍지식인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을 마구마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Common Sense Information CSI.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지나 돌아온 CSI입니다. 벌써 이번 주가 5월의 마지막 주네요. 3월달부터 언제 종강하냐고 찡찡댔는데 어느새 종강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강, 전 기말고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빨리 후딱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학우분들, 오늘은 CSI 마지막 방송입니다. 처음에는 방대한 양의 대본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막상 끝난다고 하니 시원섭섭하네요. 그럼 마지막 방송이니 더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초등학교 중학생 시절에 저희는 만화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주 읽곤 했죠. 오늘도 언제나 학우분들이 모를 법한 이야기들로 준비했으니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So let's run away 모두가 잠든 밤 네 맘이 닿는 곳으로 잠이 안 오는 밤 내 머릿속에 너 떠나질 않아 생각을 비워도 심장은 뛰고 밤새 뒤척여 네가 없는 밤은 외로워 난 너무 답답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내겐 너여야만 해 So let's run away 모두가 잠든 밤 네 맘이 닿는 곳으로 So let's run away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밤으로 We could go, we could stay They'll never know So let's run away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밤으로 어두운 밤 달 아래 아무도 없는 둘만의 시간 아침이 오지 않으면 좋겠어 이대로 조금 더 네가 없는 밤은 외로워 난 너무 답답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내겐 너여야만 해 So let's run away 모두가 잠든 밤 네 맘이 닿는 곳으로 So let's run away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밤으로 We could go, we could stay They'll never know So let's run away 아무도 모르는 우리 둘만의 밤으로 주요 대학에서 발표하는 권장 도서에 항상 단골로 들어가는 책,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양을 쌓으려고 하는 신입생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구입하려고 서점으로 향하는데요. 서점에는 여러 종류의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이 구비되어 있어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게 될 정도로 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불리는 단 한 권의 책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란 후대 사람들이 여러 고전에 실려있는 신화 이야기들을 뭉뚱그려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때 기초로 삼은 고전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아플로도로스의 도서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등이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판본의 고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그리기도 하고 해석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후대 작가들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적는 오류를 범하기도 해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루머에 불과하다? 먼저 판도라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신들과 인간들이 서로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서로의 몫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때 신 중 한 명이었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편에 섰어요. 좋은 고기는 내장으로 싸서 안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쓸모없는 뼈는 좋은 기름으로 싸서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에게 먼저 고르게 했죠. 제우스는 좋은 기름으로 싼 뼈를 골랐고 나중에야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제우스는 불을 숨겼어요.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불마저 훔쳐 인간에게 전해줍니다. 분노한 제우스가 보복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여자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탄생하게 된 여자가 판도라예요. 여러 신들은 판도라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중 하나가 남자를 홀리는 매력으로 덕분에 판도라는 사랑스러운 재앙으로 불립니다. 또 신들이 판도라에게 또 다른 선물로 상자를 줘요. 신들은 판도라에게 상자를 주면서 절대 열지 말라고 하지만 판도라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죠. 이때 상자 속에 있던 온갖 질병과 불행, 고통이 탈출해 온 세상에 퍼집니다. 놀란 판도라가 상자를 닫아 상자 안에는 하나가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판도라의 상자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지만 이것은 루머라는 사실. 판도라가 호기심 때문에 신들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한 상자를 열었다는 일화는 고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판도라 이야기와 푸시케 이야기를 혼동하는 바람에 생겨난 오류예요. 푸시케는 에로스의 연인으로 시어머니가 될 아프로디테의 명에 따라 저승에 가서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상자가 너무 궁금해서 뚜껑을 열었는데 상자 속에는 아름다움 대신 영원한 잠이 들어있었고 푸시케는 영원한 잠에 빠질 위험에 처하죠. 다행히 연인 에로스 덕에 그 고비를 넘긴 푸시케는 에로스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이렇듯 금기의 상자를 열어본 장본인은 판도라가 아니라 푸시케였답니다. 저는 여태까지 판도라가 금기의 상자를 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푸시케가 열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판본들이 뒤섞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회자되기도 때문이겠죠? 할지도 몰라 누가 떠나온 지금의 그 도시에서 나 자꾸만 찾고 있어 you. 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 나도 그렇단 말 하고 싶어 yeah. We were dancing through the night We're walking through the night 아무도 없던 그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천천히 not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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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ne. Begging through the night, walking through the night. 돌아가고 싶어, 널 찾고 싶어. I'm in a city alone. We were dancing through the night, we're walking through the night. 아무도 없던 그 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네가 그 옆에 내가 두 손을 잡고 이 거리를 다시 돌아보면 I'm in a city alone, in a city alone. I'm in a city alone. Yeah, I'm in a city alone, in a city alone. I'm in a city 사람들은 고전을 많이 읽어라, 고전에 답이 있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게 고전이라는 말이 훨씬 실감나요.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것, 이런 게 고전인 것 같습니다. 고전하면 읽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고리타분하다는 선입견부터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우스는 여자 신이든 여자 사람이든 미인만 보면 바람길을 주체하지 못하고, 헤라는 그런 남편의 연인들에게 질투를 느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복수를 하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그 이야기가 실린 고전을 실제로 접해본 사람은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서 너무 멀게 느껴져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신화는 머나먼 옛날 이야기일 뿐, 이번에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용어들의 기원이 된 신 이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고전들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자양강장제의 대명사이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으로 그 어떤 신제품의 추격도 불허하는 바로 바카스. 사실 이 제품의 명칭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서 따왔습니다. 디오니소스의 로마 이름이 바로 바코스인데요. 술과 자양강장제라 뭔가 신기한 조합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클 조던의 덩크슛 실루엣이 연상되는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나이키. 저희 청아씨가 광고하고 있는 이 나이키. 나이키 역시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에서 빌려왔어요. 바로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스포츠가 상대팀이나 상대 선수와 경쟁에서 이긴다는 특성을 갖다 보니 승리의 여신 이미지가 꽤 잘 어울리는 듯한 하네요. 세 번째는 태양계 행성의 화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마르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에서 따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레스가 전쟁 때 데리고 다니는 아들들의 이름이 두려움을 뜻하는 데이모스와 공포를 뜻하는 포보스인데, 이들의 이름은 현재 화성의 위성 이름으로 쓰인다는 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태풍을 뜻하는 영어 단어 타이푼은 티폰에서 탄생했습니다. 티폰은 머리가 하늘의 별들에 부딪힐 정도로 덩치가 크고 어깨엔 100개의 뱀 머리가 돋아나 있으며 눈에서는 불이 번쩍거리는 괴물이었다고 해요. 제우스는 올림포스 신전을 차지하기 위해 티폰과 싸웁니다. 처음에는 티폰에게 상처를 입히고는 안심하고 다가갔다가 오히려 그에게 붙잡혀 온몸에 건이 끊기고 동굴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끊긴 건을 훔쳐 다시 제우스에게 붙여주었고, 두 번째 싸움에서는 제우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티폰은 이후 시칠리아 아이트나산에 묻히게 되는데, 이로써 이 화산이 지금까지 활발히 분화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아래 묻힌 티폰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T4는 세상의 여러 바람들을 제공해주는 것들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태풍을 뜻하는 단어 타이푼이 탄생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어들의 기원이 된 신 이름들을 알아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이렇게 많은 신 이름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외에도 많으며 그와 관련된 흥미진진한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고 하니 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여신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는 그림에 주로 공작을 데리고 나타나는데요. 공작이라면 날개에 화려한 색깔과 무늬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 꿩과 조류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무늬가 사실은 괴물의 눈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와 관련한 신화 속 이야기로 들어봅시다. 헤라는 마편 제우스의 바람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여자 중 한 명이 바로 이오입니다. 이오는 아르고스의 땅 헤라 여사제였어요. 어느 날 제우스는 그녀를 발견하고 구름으로 감싸고서 그녀를 차지했습니다. 멀리서 남편의 행각을 감시하고 있던 헤라는 그 구름을 수상히 여기고 현장을 급습했어요. 그러자 제우스는 얼른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켰죠. 헤라는 그 소를 의심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선물로 달라고 제우스에게 요구했고 거절하면 의심받을까봐 걱정이 된 제우스는 그 소를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헤라는 눈이 100개 달린 아르고스에게 그 소를 맞게 지키게 했어요. 제우스는 자기 애인의 참상을 보다 못해 헤르메스를 보내 아르고스를 죽이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헤르메스에게는 아르고스를 죽인 자 아르게이 폰테스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죠. 아르고스 살해 사건 후에 헤라는 아르고스의 눈 100개를 자신의 상징 동물인 공작의 깃털에 붙여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작이 어쩌다 그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간 깃털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설화예요. 공작의 아름다운 무늬에 이런 설화가 있다니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원래 공작은 그리스 지역에는 서식하지 않았고 페르시아 동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5세기 말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아카르나이인들에서 페르시아 왕이 아테나에 공작을 선물로 보냈다고 나오는데 따라서 헤라가 공작과 연관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후대라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루머였던 판도라의 상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용어들의 기원이 된 여러 신들의 이름, 공작의 아름다운 무늬에 얽힌 헤라의 일화까지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벌써 CSI의 마지막 방송이 끝이 나네요. 여러 가지 주제들로 방송을 하나하나 알차게 꾸려나갔었는데 듣는 학우분들 모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끝으로 PD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족했던 PD님 옆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던 엔지니어님과 방대한 양과 어려운 발음이 난무했던 대본을 잘 읽어준 아나운서인 저에게 너무 고마웠다고 합니다. 저도 고마워요. 또 들어주신 학우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래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학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태까지 CSI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채린, 기술 김다영, 진행의 이충록이었습니다.